별로 안 웃겼다. 저는 이게 개인적인 겁니다. 여러분 아주 막 배꼽을 잡으면서 웃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별로 웃기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제필이죠. 저랑 같은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영화 이야기, 오늘 이야기는 바로 핸섬 가이즈가 되겠습니다. 핸섬 가이즈, 이 작품 제가 알기로 3년 묵은 창고 영화 핸섬 가이즈 얘기를 해볼 건데요. 핸섬 가이즈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터커 앤 데일 vs 이블이라는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캐나다 영화인데 이 영화를 원작으로 했다. 그래서 터커 앤 데일 vs 이블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B급의 냄새, 그 슬래셔 무비의 감성, 이런 것들을 한국식으로 가져온 작품, 요게 이제 핸섬 가이즈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핸섬 가이즈 보면서 느꼈던 감상부터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일단 현지화가 기가 막혔다는 거 첫 번째, 요거는 꼭 얘기를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별로 안 웃겼다. 저는 이게 개인적인 겁니다. 여러분 아주 막 배꼽을 잡으면서 웃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별로 웃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별로 그렇게 웃었던 부분이 거의 없다. 제가 웃었던 부분은 임원희 씨가 나오는 부분 한 부분에서만 웃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요거 스포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연기가 좋았다.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저는 잘 만든 영화라는 거에는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정말 리메이크 영화 중에서는 저는 상위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작인 터커 앤 데일을 우리로 가져오면서 현지화를 하고 거기서 코미디나 이런 부분들을 집어넣고 많은 부분의 아이디어는 원작의 것을 갖고 왔지만 그래도 리메이크를 하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서는 되게 좋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저는 칭찬해 줄만 하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작이 무슨 대단한 작품이 아니에요. 원작이 무슨 뭐 엄청난 이거는 대단한 명작이에요 이런 게 아니고, 원작도 그냥 황당하기 짝이 없는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그 황당하기 짝이 없는 영화를 우리식으로 잘 표현을 했다. 그래서 그 황당함이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감상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두 사람이 마트에서 이 친구들을 만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주인공 일행을 만나면서 얘기가 시작이 되는 건데, 이 사람이 이제 제필이죠. 저랑 같은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는. 그리고 얘가 상구입니다. 근데 이걸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오버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이 외형을 보면 솔직히 제필은 난 이런 사람 본 적 있는 것 같아. 이런 느낌으로 다니는 사람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굉장히 과장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위험한 느낌, 위험하고 더럽고 이런 느낌이고, 그리고 이쪽은 약간 모자란 듯 하면서 굉장히 무지막지한 그런 느낌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둘이 그렇게 설득력이 있진 않습니다. 정말로 이들이 살인자처럼 보이느냐. 이준 씨 이분은 너무 좀 근사한 분인 것 같아요. 근육도 있고. 사실 우리 순양그룹 회장님 아니지, 순양그룹 회장님이 아니죠. 아무튼 이분은 솔직히 얘기하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안 씻었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 그래서 약간 좀 지저분할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 사람을 죽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 위험한 느낌을 주지는 못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이 캐릭터를 위험하게 보이게 한 방법이 그냥 얼굴이랑 이런 거를 선텐을 시켜서 땀내 날 것 같은 느낌을 내는 게 전부였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나중에 이 옷을 벗으셨을 때 이 부분만 이렇게 살이 탄 부분을 표현한 거는 전 진짜 대단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표현에서 위압감을 주기엔 좀 아쉬웠는데, 근데 아무튼 이 위압감을 갖고 있는 상구랑 제필이 여기에서 미나를 만나면서 위협을 하게 되죠. 근데 이게 차이가 뭐냐면 원작이랑 조금 차이가 있어요. 원작 같은 경우는 원작의 미나에 해당하는 인물이 있고, 원작의 이제 데일, 그러니까 그 상구에 해당하는 터커 앤 데일, 제필 상구에 해당하는 인물이 있는데 거기서도 만나서 겁을 먹는 게 똑같은데, 이 영화에서는 미나가 강아지를 귀여워하다가 강아지 이름이 뭐예요? 그러니까 제 이름은 봉구예요 이러면서 상구가 나타나고, 상구의 표정을 보고서, 얼굴을 보고서 비명 지르는 거거든요. 정말 비명을 지르는데, 근데 사실 그렇게 비명을 지를 정도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원작 같은 경우는 걔가 낫을 들고 있었어요.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걔가 낫을 들고 그 여자 마음에 든다고 헤헤 이러면서 오는 거야. 손에 낫을 들고 허허 되게 마음에 든다, 와 되게 예쁘다 이러면서 낫을 들고 온단 말이야. 그거는 진짜 기겁할 만한 일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나빠 보이진 않았다.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또 이해는 돼요. 왜냐면
한국과 아메리카 대륙의 차이, 걔네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 정도만 해도 비명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들이 흑염소를 치는데 이거 되게 좋았어. 사실 흑염소 치는 거, 흑염소를 치고 얘네들은 그 앞에서 인증샷을 찍자고 하죠. 야, 이것도 기념인데 인증샷 찍자 하는 부분에서 얘네들이 얼마나 막장인지, 얼마나 답이 없는 애들인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흑염소를 이렇게 잘 데리고 이제 가는데 그거를 이제 경찰이 보고서 시비를 거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베이커 저택으로 오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베이커 저택이 보면은 그림도 되게 좋고 여기 들어가서 일하고 이런 부분들도 되게 좋았습니다. 원작에서는 더 개판이었지만 어쨌든 여기는 지금 뭘 표현하고자 하는 거냐면 오컬트를 표현하기 위한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는 나쁘지 않았다. 그래서 베이커 저택에 들어갔는데 그 베이커 저택 안에는 악마 소환을 위한 소환진이 그려져 있고 이 밑에는 거대한 악마가 도사리고 있는 거야. 베이커 신부는 이 악마를 퇴치하기 위해서 왔던, 혹은 와 있다가 퇴치를 했던 그런 구마사제 같은 사람이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좀 깊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깊게 얘기를 할게요. 그쵸? 이블데드네. 역시 우리 구독자분들이 댓글에서 가끔씩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한마디 빨리빨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컬처쇼크 구독자들 수준이 엄청 높습니다. 맞습니다. 이블데드, 그러니까 터커 앤 데일의 이블데드를 합쳐서, 이거 합쳐서 대충 버무려가지고 뽑으면 핸섬 가이즈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핵심은 이런 거죠. 얘네가 이제 이 집으로 오게 되는 거죠. 얘네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얘가 성빈이에요. 얘가 골프 선수예요. 성빈이 유명한 골프 선수고 이런 애인데, 얘가 이제 미나를 데리고, 미나는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미나인데, 이 미나를 데리고 같이 캠핑을 간 거야. 제가 설명을 할게요. 요거는 캠핑을 갔는데 여기에서 성빈의 목적은 미나였어. 미나는 성빈이 나를 좋아하나? 라고 생각했지만 성빈이는 그냥 자기가 미국 가기 전에 대충 가지고 놀 상대가 필요했던 거고, 미나는 성빈의 그런 말을 듣게 되고 미나가 이제 빠져나오게 됩니다. 빠져나오면서 너무 열받아가지고 호수로 가요. 원래 화가 나면 호수로 가야 돼. 호수로 가서 외치죠. 야바를 외칩니다. 이거 좋지 않나? 이런 표현은 되게 좋지 않은 표현이기 때문에 욕을 합니다. 욕을 하면서 이제 신발을 찾죠. 신발! 이러면서 욕을 해요. 욕을 하고, 그때 마침 낚시를 하고 있었던 제필과 상고가 깜짝 놀라서 보게 되고, 신발을 외치던 미나는 제필 상고를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도망가다가 물에 빠졌는데, 그 물에 빠진 애를 다시 제필 상고가 인공호흡을 해줘요. 인공호흡을 해주니까 요게 또 놀라가지고 도망가다가 넘어져서 기절한다. 요 과정이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미나가 이제 얘네들 집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요런 내용이다. 그리고 얘네들 집에, 제필 상고의 집에 오게 되니까 친구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5명의 친구들이 미나를 구하러 와서 한 명 한 명씩 죽는 겁니다. 하나하나 죽어나가는 과정을 그렸는데, 이 하나하나 죽어나가는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굳이 설명을 하자면은 얘는 넘어져서 죽었고요, 얘는 나무에 맞아 죽었고요, 얘는 갈렸어요. 어디에 갈리냐면 옆에 있는 여자애가 죽은 걸 보고, 이분이 그분이죠, 그 아이돌이죠, EXID 출신의 이 친구 옆에 있는 여자랑 둘이 사귀는 사이야. 그래서 나무에 이렇게 꽂혀서 죽어요. 나무에 꽂혀서 죽은 것을 보고 복수를 하겠다. 그래서 칼을 딱 뽑아들고 제필이를 죽이려고 가서 죽어라 하면서 돌진을 한 거야. 돌진을 눈 감고 이렇게 칼 들고 돌진을 하는데 제필이 일하려고 이렇게 피했어요. 그랬더니 분쇄기 속으로 싹 들어가서 죽습니다. 그럼요. 용루가게 히로인 잘 알죠. 제가 이분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서 다 죽는 거야. 한 명씩 이렇게 다 죽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원래 원작 영화처럼 황당하게 한 명 한 명 죽는데 원작 영화만큼 잔인하게 죽진 않는다. 요게 이 작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스토리를 조금 더 설명하자면 모두 죽어요. 누구 빼고? 성빈 빼고, 성빈 제외 모두 죽는데, 이 사망이 뭐냐면, 사망하게 되면 거기에 왜 소환진이 있었잖아요. 이 소환진에서 염소 악마가 나타나게 되는 조건 자체가 흑염소가 죽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물을 바쳐야 돼. 재물은 사람의 생명이야. 이 생명을 6개인가 뭐 몇 개를 바쳐가지고 악마 소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악마 소환. 그래서 이 악마가 소환돼서 성빈의 몸으로 들어간다. 뭐 이런 내용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제물로 바친 사람의 생명을 알아서 와서 사람들이 죽어줬고, 그게 전부 다 제물로 카운팅이 됐고, 그래서 악마가 소환되고, 그 악마와 맞서 싸우는 상구, 제필, 미나의 활약. 그래서 결국은 원래 베이커 신부가 남겨놨던 그 총, 은총알로 악마를 쏴서 죽였다. 이런 내용이 이제 이 영화의 주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토리 자체는 이런 스토리인데 잘 만들었어요. 어떤 부분을 잘 만들었냐? 바로 악마를 잘 만들었습니다. 왜 악마를 자꾸 잘 만들었다고 말씀드리냐면, 어쨌든 원작에는 없었던 부분이에요.
분명해요. 어떤 거냐면 원작은 이런 슬래셔 무비, 그러니까 우리가 슬래셔 무비라고 하면은 이제 뭐 스크림이라든지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했던 일을 알고 있다였나? 그런 거라든지 혹은 할로윈 시리즈라든지 이런 슬래셔 무비를 패러디하는 그런 영화였어요. 2000년대 초반에만 해도 엽기 코드 그리고 패러디 문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패러디를 하는 영화였는데 이 작품에서는 그 패러디한 부분을 당연히 원작에서 있는 부분이니까 가지고 왔지만 여기서는 이블 데드식의 악마 소환 이런 것들을 집어넣으면서 좀 이야기를 좀 깊게 만든 부분이 있습니다. 보다 보면은 되게 재밌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영화인 거는 분명해요. 무엇보다 그 구마사제 관련해서 염소 악마 염소 귀신 이야기 이런 것들이 나오고 과거 조선시대부터 있었던 이런 흐름을 그리고 약간 슬래셔 무비가 오컬트 무비로 변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 영화가 취한 아주 좋은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배우들 연기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 이성민 씨 같은 경우는 사실 이분에게는 좀 아픔이 있죠. 뭐냐면 미스터 주 사라진 VIP의 이 아쉬움이 있단 말이에요. 이 영화에서 원탑이었는데 원탑 주인공으로 좀 약한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미스터주 사라진 VIP 이후로 이런 코미디 장르에 또다시 도전을 하셔서 이번에는 성공을 이뤘다라고 생각해요. 이 정도면 굉장히 성공이다. 왜냐면 미스터주랑 지금 이 핸섬 가이즈를 비교하면 비교조차 안 될 정도로 핸섬 가이즈가 훌륭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건 성공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걸 떠나서 이성민 배우가 보여줬던 정말 좋은 연기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좋았던 부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상구랑 미나가 놀고 있을 때 뒤에서 보면서 사진 찍히는 그 부분이 좀 재밌었고 그리고 벌에 쏘였을 때 침 흘리면서 웃는 장면들 이런 부분들은 진짜 뭐 열연을 펼쳤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었죠. 코미디 연기도 역시 잘하시는구나. 코미디 연기를 잘하신다는 거 알고 있었지만 미스터주 같은 작품에서 소비될 분은 아니었다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만들죠. 이진 씨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얘기하면 좀 힘듭니다. 둘이 이제 미나랑 상구가 약간의 러브 코드, 약간의 연애 무드를 이렇게 만들면서 춤을 추는 장면이 있어요. 설거지하면서 춤추는 장면이 있는데 여기를 견디기가 어렵다. 이게 말하자면 약간 관문 같은 거죠. 이거를 봤는데 이걸 너그럽게 넘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핸섬 가이즈를 정말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사람이고요. 이걸 보면서 너무 오글거려서 견디기가 힘들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좀 저랑 비슷한 과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되게 귀엽고 재밌는 장면인데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과한데? 라고도 생각될 수 있는 장면이어서 이거는 또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공승현 씨죠? 맞나요? 연기 너무 잘하더라고. 생각보다 이 작품에서 이 캐릭터가 설득력이 없으면 이 캐릭터가 그냥 예쁜 척만 하고 있으면 잘 안 됐을 텐데 소리 지르는 거 하며 자기 친구들을 굉장히 한심하게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사실 저는 공승현 씨는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 제가 좀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거든요. 이 혼자 사는 사람들에서 보여줬던 연기랑 핸섬 가이즈에서의 연기를 비교를 해보면 이 배우가 진짜 보여줄 게 아직 훨씬 많다는 걸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요 두 개를 좀 비교해서 보는 재미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개인적으로 재밌었던 거는 박지환 씨, 박지환이라는 이름보다는 장이수로 많이 알려져 있죠. 범도 4에서 장이수가 경찰의 꿈을 꾸고 있었는데 그 꿈을 이루신 모습입니다. 여기서 연기가 되게 좋았어요. 몇몇 부분이 되게 좋았는데 처음부터 계속 웃기고 있었는데 사실 이 영화에서 가장 훌륭한 코미디를 보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폴리스 다크 아미답게 문에 다리가 걸렸는데도 열심히 범인들을 제압하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훌륭한 경찰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나중에 좀비가 됐을 때 이분이 다 살렸어요. 사실 이 사람 혼자 좀비가 됐을 때 자신의 연기 하나로 자신의 미친 연기 하나로 웃음을 뽑아냈다. 이걸 보고 있으면 그냥 어떤 느낌이 드는 줄 알아요? 그 박지환 씨가 연기한 좀비로 영화를 하나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그 좀비가 2시간 내내 나왔으면 좋겠어. 옆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스토리상 그렇게 중요한 건 안 해도 돼. 근데 그냥 이분이 좀비 연기하면서 춤추고 있는 거,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춤추는 거, 그런 걸 보는 재미가 굉장히 있어서 사실 이런 거 보면서 저는 데드 돈 다이 같은 거 생각했거든요. 데드 돈 다이 못지않은 그런 좀비 연기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데드 돈 다이 짐 자무시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아 진짜 박지환은 대단한 배우구나, 아주 훌륭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규형 씨도 저는 이분 대단한 사람이다. 사실 박지환이 이렇게 엄청 웃길 수 있었던 거는 개인기거든요. 개인기로 엄청 웃기는 건데 이 사람은 그 박지환을 받쳐주는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했어요. 그래서 캐릭터가 굉장히 개성 있잖아요. 근데 시작부터 끝까지 변화가 없어. 초지일관이야. 초지일관형 캐릭터를 잘 표현한 거, 물론 연출을 훌륭하게 하신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배우가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의 그런 캐릭터를 잘 소화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캐릭터를 보여준다는 게 전 좋았습니다. 그래서 당황하는 모습들이라든지 이렇게 주먹 쥐고 싸우려고 하는 모습들이라든지 이렇게 바지가 다 날아간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캐릭터들이 재밌고 좋았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재밌게 봤다, 좋게 볼 수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을 보면서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이 정도면은 정말 평작이지 않나? 이게 대단한 수작이라거나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좋게 볼 수 있는 요소는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현지화된 부분들, 패러디된 부분들, 결말 부분에서의 어떤 신선함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캐릭터들의 뒷부분에 갈수록 뇌절이 좀 심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았나 라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졸작이거나 이렇게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코미디 영화로서 좀 유치함이 많았다, 유치함이 많았고 오글거렸고 이런 부분들은 상당한 단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줄거리 전개에 있어서 마지막 부분 악마와의 대결에서 뭔가 답을 찾지 못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작품이 어쨌든 이러한 코미디 영화를 한국으로 가져오고 그리고 표현했다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핸섬 가이즈는 저는 5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딱 볼만한 영화, 킬링타임으로 괜찮은 작품 보면서 이걸 막 누군가에게 보세요 말고 추천할 수는 없지만 보는 사람들한테 이걸 보러 간다 그러면 괜찮다, 대신 조금 유치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얘기할 것 같아요. 그리고 대신 장점들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해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좋은 작품이었다, 핸섬 가이즈 리뷰였고요. 무엇보다 저는 사실 이 두 분이 되게 정감 가는 외모여서 터커 앤 데일처럼 진짜 위험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안 드는 게 아쉬운 부분이었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